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강의입니다. 우리 충희 팀장님과 함께하는 인간관계론 특강 30강. 제가 이 책이 너무 훌륭하지만 다시 한번 이 마지막 특강 시간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충희 팀장님한테 고맙다고 꼭 말씀을 몇 번이나 했지만 또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게 정말 우리 윤충희 팀장님이 인생 갈아 넣어서 저는 정말 감동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이건 여러분 원서예요. 원서는 우리가 바꿀 게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한 줄 한 줄 다 보다 보니까 원서도 영어 관점에서 오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잡았다 그래서 진짜 그거는 훌륭하다 훌륭해. 제가 막 박수를 쳤던 기억이 있어요. 막 엄청 칭찬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 정도로 빠꼼하게 만든 책이 상상스퀘어에서 나온 인간관계론 번역본과 원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개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번 기회에 이 책을 완전히 체화하셔서 번역본 읽으시고 그 다음에 영어 독해 관점에서 인간관계를 한번 진짜 깊게 파고 나시면은 독해된 내용이 뭐예요? 영어가 해석이 되니까 내용이 남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인간관계론 비법이기 때문에 이런 일석이조가 없거든요. 그래서 원서를 쉽게 읽는 방법은 뭐다? 영어 독립 단어. 네이버에서 검색하셔도 좋고요. 링크로 들어가셔도 좋고요. 영어 독립 단어에서 인간관계론 섹션에서 4,000개 외우면은 단어 가지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거기에 이제 문법도 있고 구동사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커버하면 된다? 영어 공부에 최적화된 번역본을 읽으면 된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실력이 많이 느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강력 추천드리면서 마지막 강의로 들어가 보면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 오늘은 이 책에 있는 챕터 제목이기도 한데요. 모두가 행복해지는 빠른 방법을 제가 한번 내용 훈훈하네. 아주 대막을 진짜 멋지게 장식하네요, 네. 진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근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먼저 읽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박사님도 저번에 한번 읽어주셨던 부분인데 워낙 좋아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한때 유행하던 단식 열풍에 빠져 6일 밤낮을 금식한다. 아, 이거 좋지. 그다지 힘들지는 않았다. 둘째 날보다 마지막 날이 오히려 배가 덜 고팠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사람들은 가족이나 직원에게 6일 동안 음식을 주지 않는 것을 범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음식만큼이나 갈구하는 따뜻한 칭찬은 6일, 6주, 때로는 60년이 지나도록 주지 않는다. 그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전 이게 우리나라에서 정말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참, 저는 눈 감고 들어봤는데 눈물 나는 부분이에요. 부부가 50년, 60년을 같이 살았는데 서로 따뜻한 칭찬이 없어.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동네 할머니들이 네. 맨날 하셨던 말씀이 네. 그거예요. 아유, 저 영감탱이는 평생 나한테 좋은 소리를 해본 적이 없다고.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런 게 정말 잘 되고 그래야지 이제 사실 이런 게 하나하나 쌓여서 이제 훈훈하고 이런 분위기가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잘 못하는 분들 마음도 솔직히 조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걸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게 뭔가 좀 오글거리는 것 같고 어색하고 그래갖고 그걸 잘 못했어요. 그나마 지금은 좀 훈련을 해가지고 칭찬을 하는 건 잘하게 됐거든요. 여전히 못하는 게 있습니다. 칭찬 받는 걸 잘 못해요. 누가 저를 칭찬하면은 막 귀 빨개지고 말도 어버버하고. 맞아요. 얼굴이 빨개져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이런 거 잘 못하시는 분들 공감하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게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한번 몇 가지 꿀팁 같은 걸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 마지막이 엄청 실용적이네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가족에게 자연스럽게 칭찬을 건네는 방법. 이거 어색할 수 있잖아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제 언제가 중요한데 가족이 집에 귀가했을 때, 집에 왔을 때 한번 격하게 반겨 줘보세요. 제가 이 방법을 누구한테 배웠냐면 민키라는 강아지한테 배웠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아니고 예전에 아내가 이제 그 친정에 있을 때 키우던 강아지였는데 이 개를 보고 제가 배웠어요. 이게 이제 좀 썰이 있는데 이 민키가 사실 저한테 되게 고마워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그 유기견 보호소 갔다가 안락사 당할 뻔 했는데 그걸 살려준 것도 저고요. 이 민키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도 저예요. 은인이네, 은인. 은인인데 이 민키가 견종이 포메라니안이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포메라니안이 싸가지가 없기로 유명합니다. 아, 그래요? 네. 싸가지가 없기로 유명해가지고 그러니까 민키는 저를 개무시합니다. 진짜.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아내 집에 갔을 때 민키야 이리 와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래요. 보통 걔는 오는데. 네, 보통 걔는 오는데 민키는 일부러 콧방귀 소리를 귀에 들릴 정도로 크게 하고 딴 데로 갑니다. 그래서 와, 쟤는 뭐, 나한테만 그런지 알았더니 심지어 이제 가족들은 친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가족들한테도 그런데. 얘가 좀 까칠하네. 네,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부르면 안 온대요. 근데 자기가 오고 싶을 때 와요.
그럼 이제 또 배 만져주고 간식 주고 그러면 한 5분 그러면 만족하고 이제 또 자기 자리로 가. 절대 주인이 부른다고 오질 않는데. 그래서 얘는 강아지가 아니라 고양이 같다. 그러네.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 민키가 강아지라는 거를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아내랑 저랑 민키랑 이렇게 셋이 있었어요. 아내 집에. 그런데 이제 장인어른께서 퇴근을 하고 집에 오신 거예요. 근데 문을 열고 딱 했는데 그동안 고양이처럼 굴던 이 민키가 갑자기 막 달려 나오더니 현관으로. 네, 현관 앞까지 달려 나오더니 막 이렇게 막 방방방 뛰면서 오셨냐고 막 이러고 엄청 반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격하게 했냐면 아내가 이제 민키를 말렸어요. 왜냐면 얘가 뼈가 약해가지고 두 발로 뛰면 뼈 부러질 수 있다고 애를 말려야 될 정도로 미친 듯이 격하게 반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장인어른 그때 표정이 어떠셨나요? 기분이 좋지. 입이 귀에 걸리셨어요. 그러면서 어이구 우리 민키 기다렸어 막 이러시면서 하는데 그걸 보고 이제 깨달았죠. 와 이렇게 가족이 집에 왔을 때 저렇게 격하게 반기면 세상에 싫어할 사람이 없겠구나. 그래서 지금 그때 배운 거를 아내랑 같이 살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재택근무를 하잖아요. 제가 집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내가 이제 아르바이트 갔다가 돌아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내가 이제 집에 딱 들어오면은 저도 이제 가서 아이고 왔어 오늘 수고했어 고생 많았어 아이고 잘했어 오늘 모두 했네 막 이러면서 막 칭찬도 하고 막 반겨주고 그래요.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이제 집안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배운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칭찬이 조금씩 자연스러워져요. 처음엔 되게 어색했는데 이제는 아내한테 이제 되게 실없는 그런 칭찬 같은 것도 툭툭 잘 던지고요. 요런 데서 좀 적응력을 키워서 이제 좀 칭찬은 잘하게 됐다. 이런 건 이제 이거 굉장한 꿀팁이네요. 이게 왜냐면은 사실 세상에 널려진 꿀팁들이 많은데 요거는 뭐 이렇게 말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요런 타이밍은 몰랐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계속 곱씹어봤는데 결국에는 칭찬도 그게 먹히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뭔가 이렇게 무방비 상태가 언제일까? 무방비 상태일 때 칭찬이 훅 들어가면 그 효과가 큰 건데 사람이 어떤 이 귀가 순간이라는 거는 외부 세계에서 내부 세계로 이렇게 어떤 페이지 시프트가 일어나는 뭔가 이렇게 취약한 순간인데 그때 칭찬으로 이렇게 아주 전면 공격 들어간다? 이거 괜찮네요. 그쵸. 아주 좋아요, 아주. 그래서 정말 잘 먹히는 방법이고 요걸로 좀 점수를 많이 따고 있죠. 네. 두 번째 방법은 가족에게 자연스럽게 감사를 표현하는. 요것도 이제 또 오글거려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이제 감사를 습관화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책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처음에 감사 얘기를 썼는데 더 좋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뭐였냐면은 어젯밤에도 했어요. 이제 밤에 이제 자기 전에 아내랑 같이 나란히 누워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은 고마운 일이 뭐가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오늘 어디서 뭐 물건 사러 갔는데 거기 주인 아주머니께서 되게 잘해줘서 고마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날 하루 있었던 고마운 일을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훌륭하네. 근데 이게 놀라운 게 그 고마운 걸 얘기를 하면은 누구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냐면 서로 얘기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오늘 뭐뭐 해줘서 고마워요. 그럼 아내도 저한테 뭐뭐 해줘서 고마워요 해가지고 서로에게 고마웠다는 표현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러워지겠죠. 그래서 이 고맙다는 표현을 많이 하게 됐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감사가 습관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뇌가 바뀐대요. 이 뇌 가소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맞죠. 감사에 더 민감해지고 감사할 일을 더 많이 찾게 되고 조금이라도 감사할 게 있으면 더 많이 표현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사 일기도 되게 좋은 방법인데 이게 제가 요 서로 고마운 일을 나누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 이유는 기왕이면 표현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것도 한 1년 반 정도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오늘 고마운 일이 뭐가 있었어요. 요거를 계속 매일 밤 나누고 있습니다. 아유, 훌륭하네, 그거 진짜. 왜냐면은 이게 말이 쉽지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뭐 밤에 그렇게 나누진 않아도 틈 나면은 우리 아내를 칭찬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어떤 형식적인 칭찬이 아니라 그냥 진짜 이건 누가 봐도 좀 빼박인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팩트거든요. 근데 팩트가 사실 팩트를 말해주는 것 자체가 칭찬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별거 아닌 것도 자꾸 언급해서 확인해 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관계가 더 좋아져요. 그러면서 저도 오늘 우리 충희 팀장님 실사를 들으면서 뭐가 고마운지 저는 가끔 우리 장인어른,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우리 장모님한테 뭐 고마운지 얘기하거든요. 우리 또 장모님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요리해 주시면은 이거 너무 맛있는데 우리 엄마한테도 똑같고 우리 엄마가 김치찌개를 끓여주면 저는 어떻게 칭찬하냐면은
야, 이거 체인점 했으면 대박 났겠는데 계속 그래요, 저는요. 이거 장난 아니야. 이거 뭐 넣는 거야, 도대체? 뭐 넣길래 이런 거야? 막 그러거든요. 그럼 이 얘기를 해도 엄마는 좋아하고, 우리 장모님 요리가 또 맛있으면 제가 칭찬을 하면 우리 장모님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장인어른은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주는데 우리 사위는 항상 뭐가 맛있다, 뭐가 맛있다, 그렇게 자기 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알고 있는 거랑 말하는 거랑은 또 다르거든요. 그걸 끄집어내야죠, 자꾸. 이게 사람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걸 받는다고 기분이 확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저는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되게 이게 사소한 거고 사실 집에 왔을 때 반겨주는 거 거기서 막 반겨주고 지나가면 그냥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 이렇게 반겨줘서 고마워요 막 감동받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그 다음에 나온 대단한 이거죠. 오늘 저녁 뭐 먹을래? 그냥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런 건데 그런 사소한 것들이 쌓이면은 뭐랄까 이렇게 어떤 훈훈함에 이런 두께가 쌓인다고 할까요? 이런 게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이건 좀 자랑인데요. 제가 아내랑 지금까지 살면서 부부싸움을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이거는 아내분 얘기도 들어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0번이었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증언을 해주실 분들이 많아요. 저희 아내 입으로 직접 들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작년에 한번 좀 크게 싸워가지고 한 번으로 바뀌긴 했는데 한 번만 했음이라고 적어놨네. 네. 한 번만. 대단하네, 그것만 해도. 제가 이제 아내랑 그 연애하던 시절까지 다 합치면 거의 10년 넘게 지금 알고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싸운 게 한 번밖에 없었어요. 대단한 거네, 그거는. 사실 아내가 착한 게 가장 큰 이유이긴 한데요. 저는 이제 여기에 더해서 제가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칭찬도 하고 감사도 표시하고 이런 것들이 쌓아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 있으니까 기분 나쁠 일이 한 번 기분 나쁠 일이 빵번이 되는 거고 10번 기분 나쁠 일이 한 번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만큼 싸울 일도 줄어들고 더 화목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집에 왔을 때요 진짜 한번 개같이 반겨줘. 멍멍이처럼. 네, 멍멍이처럼 진짜 미친 듯이 환영을 이게 해주고. 과격한 표현인데 좋네요. 개같이 반겨주다. 네. 개보다 그렇게 반겨주는 친구들이 없거든요. 데일카네기도 그러잖아요. 강아지들은 이미 인간관계로 이 책에 있는 마스터. 네, 마스터한 아이들이라고. 근데 저도 여기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강아지처럼 이렇게 반겨주시고 그리고 자기 전에 한번 감사한 일 나눠보시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그렇게 쌓인 화목함을 뭐가 해칠 수 있을까 저는 상상도 안 됩니다. 네. 이런 거야말로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최고의 비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거를 일상화하면은 그냥 저희 회사가 좀 그런 게 잘 되겠어요. 저도 뭐 직원분들 만나도 이사님 만나도 대표님 만나도 맨날 이제 뭘 감사한지 저희는 되게 구체적으로 말하거든요. 그게 조직 문화가 됐고 정말 가족적이 어떻게 보면 웬만한 가족보다 우리 회사는 확실히 그런 친구들 많을 거예요. 자기 가족보다 회사에서도 따스함을 느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정말 따뜻하거든요. 뭐 트러블이 있는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근데 보편적으로 다른 회사들이랑 평균적으로 비교해보면 저희 회사만큼 따뜻한 경우가 없을 텐데 그 이유는 표현해서 그래요. 표현해서. 이게 이제 조직 문화 관점에서 보면은 왜 안전신호라 그러잖아요. 이런 따뜻함이 있을 때 안전함을 느끼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팀워크도 더 살아나고 이렇게 되는데 요런 거는 이런 회사 차원에서는 좀 전략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이제 우리 상상스퀘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자가평가를 하거든요. 거기 3번 항목이 이겁니다. 혹시 감사할 일이 있으면은 여기에 적어주세요. 이걸 아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감사할 일을 적게 돼 있고 그 사람한테 그 메시지가 이제 전달이 되게 돼 있고 이러다 보면 회사에 이제 훈훈함이 이제 안전 신호가 가득한 회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부인들이 저희 회사에 와서 협업을 하거나 경험을 해보면 솔직히 깜짝 놀래요. 약간 회사 분위기가 미쳤다. 이거 약간 그냥 좋은 회사의 어떤 조건 중에 하나가 컬투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주 긍정적으로 컬투화가 굉장히 잘 돼 있는 조직이어서 그러니까 요런 거를 또 경험 못 해본 친구들은 맨 처음에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훈훈하고 너무 따뜻하고 너무 서로 적극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오해도 생길 수도 있고 나는 이걸 왜 못하지? 근데 뭐 그럴 필요 없고 그런 거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오늘 알려주신 것도 오늘 메시지가 임팩트가 있네요. 개같이 반겨주세요. 이게 임팩트가 있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언어의 유의도 있으면서 너무 좋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언어의 유의니까 개같이 반겨주세요 하면 기분 나쁜 것처럼 반겨준다는 느낌인 건데 진짜 실체를 들여다보면은 정말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반겨줘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마지막도 임팩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충희 팀장님이랑 진짜 긴 여정이었는데 2번에 나눠서 찍으면서 30강까지 온 거거든요.
너무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배운 점도 너무 많고 같이 찍으면서 그래서 요 30강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이제 제가 31강부터 50강까지 혼자 찍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중복되는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복되더라도 에피소드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또 요런 관점에서 그게 또 이렇게 풀어지는구나. 그러면서 중복됐다는 거는 그 내용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자리를 빌려서 이거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책 멋지게 만들어서 이렇게 진짜 인간관계론 번역본이랑 원서를 너무 아름답게 출간해 주신 우리 팀장님, 우리 상상승케어 출판팀, 그다음에 우리 고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 전하면서 30강 충희 팀장님과 함께하는 시즌3를 여기서 아름답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즌4 31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